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전역에서 조용히 그러나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탱크가 국경을 넘고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츠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더 이상 평화롭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0년 동안 평화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유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회색 지대라는 무시무시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문 1부, 회색 지대란 무엇인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그 사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공항이 정체불명의 드론 때문에 폐쇄됩니다. 다음 날은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전력망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쟁 선포도 없고 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회색지대 분쟁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쟁은 명확합니다. A 국가가 B 국가를 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이토 같은 군사 동맹의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되죠. 그런데 회색지대 공격은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전면전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전 네이토 사무총장 조지 로버트스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는 회색지대 공격을 우려해야 합니다. 불이 꺼지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나요? 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터넷, 여러분 집의 전기, 은행 시스템,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부, 러시아의 게임, 유럽을 뒤흔드는 조용한 폭풍.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영공 침범입니다. 폴란드 상공에 러시아 드론들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침범 사태 중 하나였죠. 에스토니아에서는 네이토 전투기가 러시아 제트기 3대를 요격해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네이토의 방공망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선까지 참아내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민간 공항 마비 사태입니다. 코펜하겐 공항이 미스터리 드론 때문에 2차례나 폐쇄됐습니다. 오슬로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주요 도시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한 수천 명의 승객들, 배달되지 못한 화물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쟁의 위력입니다. 세 번째, 더욱 무서운 것은 해저 케이블입니다.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아시나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낡은 유주선들을 이용하는데 이 배들이 유럽의 해저 통신 케이블과 에너지 케이블 근처를 의심스럽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국제 긴급 거래가 마비되고 에너지 공급이 끊깁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것은 국가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장되지 않은 선척이 벌이는 이런 행동들은 분쟁이 확산될 여지를 줄이는 진정한 사이버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사이버 공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공격입니다.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병원 시스템, 발전소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 러시아는 뭐라고 할까요? 푸틴은 반쯤 웃으며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장난을 치다 들킨 아이처럼 말이죠. 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근시안적인 유럽인들이 자기 피부로 전쟁의 위험을 느끼길 바란다 하며 노골적으로 위협합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 보이시나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위협한다.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 네이토 사무총장 로버트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는 사보타주와 이 모든 사건들이 단지 우연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부입니다. 3부, 개구리 삼기, 러시아의 치밀한 장기 전략.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즉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드론 기술 전문가 커스틴 폰텐로즈가 러시아의 전략을 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겁니다. 네이토가 전면적으로 대응하기엔 애매한 수준의 도발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러시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네이토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이 정말로 서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드론이 침입했을 때 다른 네이토 회원국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강력하게 대응했나요? 아니면 그냥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나요? 둘째, 유럽의 실제 방위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버지나 연구원은 러시아가 유럽의 방위력 강화가 실제적인지, 그리고 유럽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을 외치고 있지만 그게 말뿐인지 실제인지를 러시아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서방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메드베데프의 위협적인 발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럽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압박을 받게 되고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약해집니다. 넷째, 동맹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동부전선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죠. 이 인식 차이를 러시아는 이용합니다. 동맹을 내부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을 러시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값싼 드론 몇 대로 유럽 전체를 경계 태세에 놓이게 만들고 비싼 전투기를 출격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비대칭 전략입니다. 4부, 서방의 대응. 깨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그럼 서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물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동부전선에 전투기를 배치했고, 폴란드는 네이토 헌장 4조를 발동해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드론 장벽 구축을 논의하고 있고, 네이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의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군대가 우크라이나군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 효율성의 부재입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마이다로게 연구원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값싼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비싼 F-35를 사용하는 비효율성을 말이죠. 러시아가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날리면 유럽은 수천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띄웁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저비용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할 정제적인 수단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정치적 의지의 부족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포퓰리즘의 무상으로 정치 기반이 약화돼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던 유권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회 전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지 로버트슨이 말했습니다. 방위는 국가 전체의 과업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을 때 누가 피해를 입나요? 민간병원, 은행, 통신사, 전력회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죠. 군대가 아무리 준비돼 있어도 이 민간 부문이 취약하면 국가 전체가 무너집니다. 최근 헤이그에서 네이토의 민군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문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부, 트럼프 변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가장 큰 위협.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네이토 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력과 집단 방위에 대한 확고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장이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소셜미디어에 자, 시작이군 이라고 썼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자, 시작이군? 이건 네이토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유세계의 리더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관객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이 트윗을 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는 한편으로는
드론 침범이 실수였을 수 있다고 추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상대방을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같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모호성은 치명적입니다. 왜냐고요? 러시아가 미국의 모호한 태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미국은 정말로 개입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고 그땐 이미 늦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와 푸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의 대러시아 정책이 국가 안보 전략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동맹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6부, 우리가 직면한 3가지 치명적 리스크.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지금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판으로 인한 확전의 위험입니다. 러시아의 개구리 삼기 전략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네이토의 대형 임계점을 넘는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군사용어로 운동에너지적 사건, 즉 실제 물리적 충돌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침입했는데 이번엔 실수로 군사기지를 폭격합니다. 또는 네이토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격추시킵니다. 양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오판과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발의 총성이 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와 비슷한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토 동맹의 신뢰성 약화입니다. 나토의 핵심은 집단 방위입니다.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든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5조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작동할까요? 러시아의 지속적인 시험과 미국의 불확실한 리더십은 이 신뢰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은 발트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독일이, 프랑스가, 미국이 정말로 개입할까요? 이런 의심이 커질수록 동맹의 억지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억지력이 약해지면 러시아는 더 대담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회복 탄력성의 부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루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편하겠지만 견딜만 하죠. 그런데 일주일이라면, 한 달이라면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은행이 작동하지 않고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교통 신호등이 꺼진다면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취약합니다.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핵심 인프라 마비, 이런 하이브리드 위협에 맞서 우리 사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 로버트슨의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불이 꺼지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크리스틴 버지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나토가 수십 년간 소리해왔던 방위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계기 말입니다. 80년간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평화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방위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과업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색지대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종성 없는 전쟁, 선전포고 없는 침략, 전선 없는 전투,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끓여지는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한 채 있을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 회색지대 전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